예, 합시다. 객실은 딱 맞아가지고. 아산관리 구슬 자료 수집 사업. 오늘은 전 현대중공업 플랜트 사업 본부장 겸 부사장을 겸임하신 장명호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11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일단 얘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구슬자, 전 면남자, 우리 아산정경은 창업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구슬자의 개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생년월일하고 예. 고향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나는 44년생입니다. 예. 44년 10월생, 10월 18일생인데, 예. 저는 그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나는 너한테 옛날에 내가 삼성에도 근무를 했거든요. 예. 삼성 상무할 때 이병철 회장님 실 옆에 있는 삼성중공업 회장 테이블 위에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까지가 이렇게 회의 탁자에 붙어 있어요. 명단에. 그게 남해 농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저는 시골에서 예. 농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 그럼 우리 구슬자의 가족 관계 예. 몇남 몇녀 제가요. 형제들. 예. 저는 삼남일녀 중에 장남인데. 아, 장남. 예. 그럼 어릴 때 가정 형편은 좀 어땠습니까? 그때 뭐 다 시골이 똑같지 않습니까? 뭐 못 살았다, 어렵다, 이래 해봐야 소용이 별로 없고. 나는 부친이 그 면사무소에 다니셨는데,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갈 형편이 돼서 놀았어요. 시골에서 나무하고 풀 베고 하는데, 시골 내국민학교에 체육대 하는데, 지방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나는 뭐 안 갔죠. 그런데 데리러 왔어요. 대학을 가라고 이제 거기 있는 학부모들이 이제 저놈 대학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러 가서 대학을 가게 된 정도로 집안은 전혀 내가 대학 갈 형편은 못 됐어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저 고등학교 3학년 봄에 체육 신체 검사에서 내 키가 148cm였어요. 남학생 중에 제일 작은 사람. 그래서 포기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포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다음 해 부산대학교 조선공학과를 갔는데 뭐 다 고마운 편이죠. 예, 가까이 있는 고향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저는 대학 보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뭐 특별히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뭐 취미 활동 같은 거? 저는 서당에서 붓글씨, 한자 붓글씨를 시작한 지가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 이제 퇴직하고 난 뒤에 여가 생활로? 그렇습니다. 예. 퇴직 후에는 이제 조그마한 조선 기자재 업체에 고문을 한 5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하고 계열사인 그 현대종합상사에 청도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조선소에 문제가 생겨서, 원래는 생일선 회장이 거기 맡았다가 이원 업무 때문에 바빠서 와버리니까, 당시엔 조선 경기가 낮아져가지고 소련배를 10척을 인도를 못해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맡아달라 그래서 배 만들는 일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어렵다는데 내가 안 갈 수 있냐나 무조건 간다 그래서 갔어요. 퇴직하고 난 뒤에? 예, 1년 반을 근무를 해서 그런 성공리에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조선소를 매각을 추진해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내 퇴직 후에 한 일 전부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슬자의 직장 생활에서 좀 여쭤보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대학교 졸업 후 처음 직장 생활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난 나로트시였기 때문에 예. 68년도에 임관해가지고 예. 70년도에 퇴임을 하면서
대선 조선 주식회사라는 데를 갔어요. 부산. 예, 부산에. 예. 거기서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어요. 봉급이 그때 당시 돈으로 15,000원 받았어요. 조선공사가 있었는데 조선공사는 파업으로 사업 모집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갔다가 도저히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금정이라는 데서 내가 그 보험 사이드에 피해액을 사정해주는 감정사 역할을 했습니다. 감정사직을 맡아서 하고 있다가 73년 1월 1일부로 현대중공업에 들어갔죠. 잡으러 왔어요. 제 동기들은 군대를 안 가고 조선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이비 ROTC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출신들은 군대 복무를 안 하니까 5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제 현대중공 건설 조선사업부의 경영사업 모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가 이런 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놈 빨리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 잡혀갔어요. 이건 경력 사원이에요. 그 신입사원 모집이 아니고. 예. 그럼 경력 사원 뭐 절차는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아니요, 저는 시험 쳤어요. 시험 치고. 시험을 면접이죠. 면접. 면접하고 그동안의 활동 뭐 이거 경력하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저 경우는 동기들이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육군 ROTC로 2년 반 동안을 빠져 있으니까 이제 나는 해당이 없었는데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졸업하는 학생들 신입사원을 모집해서 그때가 이제 황무수 사장 이 사람들이 일기로 들어갔어요. 예. 황무사장 출신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현대중공업은 조선은 이제 73년도에 예. 입사를 했고. 그럼 입사하실 당시 그 가보니까 좀 조선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분위기라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흥분해 있는 거죠. 현장이 흥분해 있다기보다는, 모두 이제 건설 중이니까 땅 밀고 뭐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대한 조선소 땅을 이제 보고, 안내를 해줘서 탁 갔더니 땅을 보고, 그때 나는 무슨 한국 검정에서 검정사를 하면서 그 울산에 있는 화학공단에 있는 회사의 어떤 회사에 한국 카프로랍담이라는 회사에 그 건설 중에 사고 난 기기를 보험금을 사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건설 맡아 있던 회사는 현대건설이고 현장 소장은 대리가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대리가 이정일 대리예요. 이정일 회장이 대리고.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거 하다가 같은 커플락담에 있는 그 일본 엔지니어링 회사의 차를 타고 내가 저 면담을 왔어요. 12월 26일 날인가 그때 막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돼서. 근데 그거 가보니까 이제 전에 한번 며칠 전에 왔다 갔으니까 내 스스로가 조선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조선적이니까 나도 흥분되고 현장도 전부 장비고 뭐 이래 오히려 그 조선하고 좀 모여 있는 본관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그건 상관없고 그거는 나는 별 없고 현장에 그 건설 요원들하고 그 장비가 돌아가고 있는 게 아주 그 흥분스러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딱 와보니까 이게 이제 내 직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같은 그럼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꿈이었죠. 예. 내 전공이니까. 예. 그리고, 내가 갈 수가 없었으니까. 예. 그럼 처음으로 배치받은 것은 무슨 배치받은 생산에 의장 파트라고 되어 있는 한 개 과에, 의장과에 갔어요. 의장과에. 예. 이 의장이라서 뭐 페인트 도료 이런 건가 안 그런 어떤? 페인트도 그때는 의장과였지만은 그 뒤에 실제적인 운용에서는 성각 쪽으로 붙어 있죠. 독립된 조직이죠. 페인트는 그때는 의장 쪽에 붙어 있었어요. 예. 뭐 배관,
기계 설치, 기계 가공, 배관 설치, 철 어장품 설치 예. 이런 거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당시는 좀 이게 그 생산 노동자들 말고 어떤 관리직은 인원은 어느 정도쯤 됐습니까? 그때는 글쎄요, 정확한 대충 뭐 한 300명 됐을까? 300명. 예, 우리 저 엔지니어들 300명 됐고, 이제 관리 총무 쪽, 그 관리 쪽에 있는 사람이 한 40명 있었고, 그럴 정도였어요. 예. 그러면 뭐 그 계속 이제 의장과에서 이 젊을 때 신입사원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나는 원래는 이제 선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갔더니 조선 경력 사원들을 선체 쪽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급하지 않고, 의장 쪽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경험이 조금은 더 있으니까 의장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갔어요. 예. 네, 그게 그만 거진 뭐 조선소 생활의 절반 정도가 의장만 하게 된 그런 일이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선소 건설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그 중공과 더불어가지고 배 진수를 바로 이게 시작 1, 2호기는 1, 2호기는 내가 입사한 후에 한 달, 1년 정도 있다가 예. 이제 배를 짓기 시작했죠. 예. 그전에는 나도 이제 의장 공장을 지었으니까 내가. 공장을 짓고 네, 배관 제작 공장을 짓고, 기계 공장을 짓고, 처리장 공장 짓고 하는데, 거기에 다들 투입됐죠. 현장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 2호선을 동시에 짓기 시작했죠. 예. 그럼 1, 2호선을 동시에 지을 때는 그때 뭐 동시에 짓는다는 소리 들었을 때 이 과연 가능하다고 좀 믿었는가? 그거는, 아까 내가 대전조선 있을 때 또 배를 지었을 게, 작긴 작지만은, 신조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5.16 때 혁명공약을 인쇄한 데가 광명인쇄소라는 데서 혁명공약을 인쇄가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 세력의 군부의 것을 보관한, 그런데, 거기에 사장하던 양반이 뒤에 뭘 했냐면은, 재건을 위해서 하여튼 국가 산업에 자기가 한 몸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원양업을 했어요. 그게 광명수산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광명수산하고 지금 얼마 전까지 무역협회 회장을 하던 김재철 회장이 하는 동원수산, 우리 동원참치 있죠? 예. 동원수산, 그 다음에 한반도 3, 4개사가 참치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도 우리 국내에 안 가져오고 전부 다 사모아에서 미국의 가공회사에 참치를 넘겨주는 이제 100% 수출을 위한 배를 만들었어요. 그게 표준선이라는 겁니다. 참치, 어선, 표준선이라는 것을 353, 530, 그러니까 353톤, 530톤 두 가지 종류를 배를 지었어요. 네. 그 배를 직접 내가 지었기 때문에 배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배가 무슨 나는 원래 네이벌 아키텍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진수 명명식을 하고 올라가면서 차 안에서 그 경제 담당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배가 물에 빠지는 건 아니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의 저서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면은. 그럴 정도로 나는 배에 대해서 그런 문외한은 아니고, 내가 배 공부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워낙 배의 규모가 크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선체의 한 부분을 입체로 조립해가지고 입체로 이렇게 조립하는 겁니다. 입체로 만들어진 블록을 보고는 선체의 어느 부분인지를 나는 도면을 안 보니까, 나는 의장만 보니까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커서 버겁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예. 근데 이제 조선소 초기에는 또 한국산 덴마크 사람 사장이 왔잖아요. 예. 그 사장님은 좀 이게 경력의 입장에 봤을 때 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양반은 잘못을 평가할 만한, 그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액추얼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핸들링한 것도 아니고 액추얼하게 영업을 핸들링한 것도 아니고 조선소 전체의 편제 또는 업무 네트워크 5사람의 참모를 데리고 왔어요. 예. 생산기획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생산의 조직 업무를 연계하게끔 하는 조직도 짜면서 거기서 업무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하는 기획 업무를 하는 사람하고 기능직 사원을 훈련시키는 훈련소하고 전장 설계를 하는 분하고 5분을 데리고 왔는데 잘 기억나는 사람은 내가 얘기한 지금 한 3사람 정도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짜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서 그래서 그래도 기존 배를 만들던 사람이 새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워낙 이제 우리 한국 현대중공업이 빨리 건설되니까 이 양반이 뭐 불만을 얘기하거나 뭘 빨리 해라든가 뭘 하라든가 이걸 하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조정하는 일이 더 바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과를 논하기는 힘들다. 힘들지만은 초창기에 스탑 5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래도 그 부서의 업무를 이렇게 안정시켜가는 그런 일을 해주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뭐 우리 노동자들이 뭐 숙련도 이런 건 좀 같이 일을 해봤으니까 좀 어느 정도였습니까? 숙련도라는 숙련도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물론 이제 반장급을 한 사람씩 이제 전소에 경험 있는 사람을 와 있죠. 와 있으나 이 사람들도 그런 대형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부적인 뭐 예를 들면 현도 그 도면을 보고 실제로 철판에다 마킹을 하는 그 기량이 있는 사람 그럼 반장 정도들이 그 위에 조금 더 아직 한 1년 좀 있다가 가니까 직장이라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런 사람들이 요원들이 그 과장 대리 밑에 그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생짜배기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생짜배기로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모은 사람들이 2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조공 내지는 노동력으로 많은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은 훈련도 안 시키고 현장 훈련을 시켰고 고등학교를 지금 공고를 나왔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젊은 사람들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용접, 전기 용접, 절단 또는 철판의 그 밴딩 또는 가공 이런 훈련을 시키는 과가 한 5개 과 정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과당 한 30명에서 50명 사이의 인력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훈련소 소장은 뭐 우리 그 건설에 있던 사람 오부장이나 그 양반이 하고 그러나 거기에 이제 아까 했던 스탑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그 요소를 이제 자꾸 지휘해주는 그런 형태로 훈련을 해서 거기에 일기들이 내 밑에 부하로 바로 일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달라붙은 거죠. 예. 일기들이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장할 때 이제 이 양반들이 뭐였나 5급 사원으로 처음 명령을 받아요. 그래갖고 2년 있다가는 4급이라는 대졸 신입 사원이 4급이니까 예. 4급 사원 하면 반장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급 사원으로 받은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키워갖고 이 사람들 내 한 과장쯤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뭘로 올라왔